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영화 기생충 팀을 불러서 식사를 했더군요. 뭐 배우들이 다 모였더군요. 대통령 초청 오찬회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생충이 보여준 그 사회의식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좀 재밌더군요. 전 세계적 문제이나 불평등이 하도 견고해져서 마치 새로운 계급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걸 계급으로 이해한 게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를 최고의 국정 목표로 삼았지만 반대도 많고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 애가 탄다고도 말했습니다. 글쎄요, 남북 협력이 또 최고의 국정 목표인 줄 알았는데 그건 그렇고 대통령 말씀처럼 과연 그랬습니까? 조국 일가의 여러 범죄를 제도의 문제라고 대통령이 보지 않았나요? 그런 대통령의 말이라고 선뜻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글쎄요, 대통령의 생각과 제 생각이 왜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죠. 시장자유의 가장 큰 폐해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도 문제지만 그 빈부 차이로 인해 받는 불평등한 처우는 분명히 고쳐야 하죠. 그런데 합리적인 차별까지 반대한다면 그건 공정한 사회에 역행합니다. 단적인 예로 능력이 있고 노력을 해서 실적이 좋은 사람이 빨리 진급하고 대우도 더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주의자는 반대하는 이들이 있지만 비행기도 1등석이 존재하고 KTX도 특실이 존재하죠. 저도 1등석을 한 번도 타보지 못했지만 그걸 불평등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낭비라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더욱이 자유주의가 내포하는 공정과 균등한 기회는 대통령이 말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든 남보다 노력한다면 더 나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평등사회죠. 그런 사회는 조국 일가가 벌인 입시 비리 같은 사건은 전혀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불평등할 권리가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평등사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산술적인 소득 평준화, 결과적 평등으로 가는 건 결국 하향 평준화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안다면 기생충을 두고 이어링 선생이 쓴 글처럼 상생을 읽을 수 있겠죠. 자, 선거가 닥쳐오면서 정치인들의 신경이 몹시 날카롭습니다. 전화 걸기도 겁이 나더군요. 공천 때문이죠. 통합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천을 누가 결정할까요? 대부분은 공관위원들이라고 하더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당권을 쥐고 있는 황 대표의 뜻이 가장 먼저 반영될 거라고 합니다. 하긴 황 대표 역시 최고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한 적이 있으니 아마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민주적인 태도는 아니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천은 유권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선진 민주정은 대부분 그런 상향식 공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공관위원이 원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관위가 공천 추가 신청을 받자 무려 166명이 신청서를 냈더군요.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 새보수당 출신 의원들도 모두 냈습니다. 재밌는 건 정문은 전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출마한 종로에 신청한 겁니다. 종로는 황 대표와 정 전 의원 등 무려 9명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설마 공관위가 경선에 붙이지는 않겠죠. 언론의 관심은 이현주 의원에게 쏠려 있는데요. 역시 부산 중영도구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떨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방 같은 곳에 이현주 의원을 전략 공천한다면 그건 통합의 의미를 퇴색시켜서 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현주 의원을 무척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가장 관심을 끈 건 어제 공관위가 후보 면접을 한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입니다. 홍 전 대표는 통합당의 색깔인 핑크색 스처까지 입었다고 하는군요. 그는 명찰에 출마 지역조차 찍지 않았는데 기자들을 통해 공관위에 아주 엄포를 놓았습니다. 떨어지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뿐이다. 당연한 얘기죠. 홍 대표 말로는 공관위원 두 사람이 재차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다는데 홍 대표는 너무 늦었다고 딱 잘랐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와서 등 떠밀려 한강변대 어딘가
험지에서 사고라면 그건 곧 잔다르크가 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대권을 향한 마지막 도전을 시작하는 홍 대표에게 공관위의 그런 요구는 사실 명분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험지에도 명분이 있는 사람이 났어야 유권자들이 그런 희생에 감동하지, 아무런 명분 없이 단지 바람을 일으킨다며 강제로 출전시킨다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 늦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 역시 결심이 굳었더군요. 그도 고향인 거창 합천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 말입니다. 험지 출마를 안 하면 당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고, 출마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 논리다. 그에게도 공관위원들은 좀 더 숙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열세 지역에 나서서 고군분투한다고 당의 지지도가 오른다는 공관위의 생각이 저는 더 이상합니다. 자기 희생이라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런 인위적 희생으로 과연 보수가 원하는 바람이 불어올까요? 다른 뉴스도 있더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없는 1인 정당으로 가느냐, 돈만 있는 정당으로 가느냐, 그간 세간의 관심이었는데 노 진격은 그동안 노역의 화신이라는 삿대질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물러났습니다. 그가 사퇴하자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평당 등 호남 기반 세 당이 통합한다는 합당 합의문이 곧장 발표되었습니다. 박주선 통치위원장 말로는 사흘 뒤 24일엔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니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진풍경입니다. 이러니 우리 정당들이 출범할 때는 다들 요란하지만 10년을 넘는 정당이 없는 거죠. 이합집산이 워낙 잦다 보니 이제 그들이 쓸 수 있는 당 이름도 고갈되어 갑니다. 어쨌든 이 당에 가담하는 세 당의 대표들은 모두 물러나는데 지켜볼 일은 바로 공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민주당, 통합당 두 당의 싸움, 두 거인의 싸움에서 호남 이 당이 제대로 부각될까에 관심이 쏠리는군요. 한편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에도 지금 미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당의 존재감이 조금처럼 부각되지 않으니 생기는 현상이죠. 19일 이동섭, 김사마, 김수민, 신용년 의원 등 비례대표 4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와 저녁을 먹으면서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려면 반문재인의 기체 아래 야권이 단일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미래통합당과의 연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안 전 대표는 답이 없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들은 지난 4더하기1 협의체에 속했던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찬성한 분들인데 지금 반문 기체 아래 모이자는 게 퍽 낯설게 들리는군요. 어쨌든 이동섭 의원은 곧 통합당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김중로 의원은 20일 통합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군요. 비안철수 계지만 임재훈 의원도 통합당 입당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군요. 안철수 전 대표가 공항에 내리자 말자 한 말은 양당 구조 혁파죠. 그런데 독자적인 길이 안개 속에 파묻혀버리고 안 의원 지지도가 3%에서 오락내리락 하고 있자 오매불망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을 기다리던 의원들도 결국은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줬던 명망과 자신의 우상도 자신의 입신에 방해가 된다면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또 다른 민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인기가 식어간다는 산 증거죠. 자, 오늘 1분 여기까지입니다. 예, 요즘 정말 악정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 방송 사상 처음으로 생방송을 펑크냈습니다. KBS죠. 예, 이 기회를 빌어 제작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아마 판도라에 출연은 못할 것 같군요. 그래도 아침에 2부는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